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너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잠시나마 좀 진정을 좀 요하는 차원에서 일단 증시 자금, 즉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증시 대기 자금입니다. 이 증시 대기 자금이라는 게 너무 무섭게 차고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느 정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주가가 계속해서 차고 오르는 게 물론 안전벨트가 완전히 풀려버릴 정도로 오를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어느 반면 그 반대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대규모 조정도 잘하면 올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증시 주변 자금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 금융투자업계죠. 거기서 지난해에 시작된 개인 자금의 대이동, 수십 년간 지속된 가계자산 구성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를 이끌 것인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미 있는 변화가 현재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은행이 지난해 3월 말입니다.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국내 가계자산 중에 76.4%가 부동산, 즉 실물자산에 완전히 쏠려 있습니다. 물론 저축, 주식, 펀드, 금융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23.6% 정도에 불과한데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2010년 조사 결과를 봐도 부동산 비중이 75.8%, 그리고 금융자산은 21.4%. 그동안 큰 변화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거의 세뇌가 됐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달에 2000을 돌파한 코스피,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1000선 아래까지 떨어졌는데, 물론 2010년 12월 2000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2019년도 말 2197.6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박스피에 계속해서 갇혀서 가계하고 개인의 자금 이동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상 하지만 개인 가계 자금의 머니무브, 즉 투자 자산의 구성 변화가 지난해 1분기입니다. 그때부터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자금 순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4분기에 가계 총 운영 자금이 60조 5천억 중에서 주식이나 펀드가 마이너스 5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지만, 지난해 1분기에 무려 81조 8천억 중에 3조 2천억 정도가 급격한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지난해 1분기 20조 5천억에 이르는 개인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가 통계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있는데, 2분기 중에 주식하고 펀드 투자가 21조 3천억, 지난해 2분기 2조 8천억과 비교하면 660%나 급증했습니다. 가계 개인 자산의 머니무브가 통계로 확실히 증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저금리, 그리고 부동산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물론 증시 3천 시대를 여는 머니무브죠. 이끌 요인으로는 충분히 꼽히고 있는데, 현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우대 금리를 받지 않으면 연 1%밖에 받기도 어렵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서 더 이상 부를 축적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예적금, 목돈을 만들어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기존 자산 형성 과정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가계자산을 불릴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가계자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부동산, 자산 가격 급상승과 대출 규제로서 자산 형성 그리고 축적 수단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019년 말 8억 2,700에서 지난해 말 8억 9,300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게 실질적인 우리의 지금 현재 자산의 대이동이 어디로 변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이죠.
이 증시 주변 자금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 나라의 그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그 대규모로 풀린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 효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뭐 1월 효과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뒷받침할 요인이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1월 효과 기대감으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 올해 예년과 다른 그 특히 시중에 풀린 유동성인데 아직도 주식 시장에 엄청나게 몰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 즉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하죠. 이게 역대 최고치까지 불어난 상황인데 이런 자금이 그 1월 들어서 주식 시장으로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의 이 유동 자금이 지금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떠받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그 작년 12월 투자자 예탁금 규모가 평균 62조 748억 원 정도 월간 단위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됐는데 그리고 신용 공여 잔고라고 해서 역시 상당히 확대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평균 신용 공여 잔고가 18조 9,421억 전월 대비 17조 9,401억 원이었는데 이거보다 약 1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유동성이 앞으로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물론 그 저금리 기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규제, 솔직히 갈 곳 없는 자금이 결국에는 다시 증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들 현황, 업황에 따라서도 증시 상황이 계속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국내 증시가 그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그 회복 기대감에 분명히 상승을 했다면 올해는 기업들의 그 개선된 실적을 동력을 해서 강세 기조도 상당히 이어질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시중에 물론 그 유동 자금이 엄청나게 지금 풀려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게 투자자 예탁금이죠. 물론 그 투자자 예탁금 자체가 뭐냐면 투자 매매업자 또는 그 투자 중개업자가 그 투자자로부터 그 금융 투자 상품의 매매나 그 밖에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합니다. 물론 고객 예탁금에는 위탁자 예수금도 있을 거고 장내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자 예수금, 수익자 예수금, 조건부 예수금, 청약자 예수금, 신용거래 보조금. 여러분 이런 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여러분 증시 주변 자금이 엄청나게 몰려있기 때문에 한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느 정도 탄력을 더 받을 거는 분명합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실적과 전망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나 모든 걸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 금리가 오르고 그리고 이 유동자금이 어느 정도 차익신을 통해서 또 대규모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우리는 그러한 요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오른다고 해서 영끌과 비투 모든 걸 다 쏟아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성급하게 달라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실적을 보고 장기로 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입니다. 모든 영혼과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비투로서 삼성전자에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건 저는 솔직히 지양을 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영끌을 할 수 있고 비투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보고 우리가 투자가 들어가야지 단기로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잠시나마 우리가 이 증시에 건전하게 들어온 장기 투자로서 이 흙탕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언젠가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이틀로 차익 실현을 엄청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을 이유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제발 말리는 건 아닙니다. 투자는 본인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하에 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상 초유의 코스피가 3,000을 초읽기까지 가고 주가가 계속해서 연일
랠리를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어떤 건전한 이성은 괜찮겠지만 영혼과 모든 걸 다 끌어서 비투 잔치에 우리가 여기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뭐 어떻게 보면 대출이나 모든 영혼을 끌어서 우리가 못할 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그만큼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까지 매입을 하는 우리 개미 투자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 증시시장에 지금 특히나 삼성전자에 매수를 하는 분들은 그 금액보다는 훨씬 작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증시 주변 자금의 예를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입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엄청나게 모든 영혼을 끌어다 모으십시오. 저의 취지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건전하게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저의 취지고 제 채널의 주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주가 차고 오르지만 안전벨트는 우리가 꼭 매고, 그리고 삼성전자 장기 투자 함께 건전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과 함께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영끌을 그리고 비투 이거는 우리가 좀 지양을 하고 건전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또 공유를 하고 그리고 다음 영상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